이종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해협 사건의 실체는 해병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노란한 용상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마치 특수부 검사처럼 국가기관을 진두지휘해가지고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 명백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종석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장병을 지키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앞장선 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에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고지것대로 이행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지시한 것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법을 어겼거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부끄럽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끄럽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타임라인 좀 떼주십시오. 저걸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시 30분에 8월 2일 날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 이송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11시 13분에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5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이 증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11시 49분에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이 증인에게 통화를 합니다. 증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기록 이첩이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한 거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통화한 내용은 뭐죠? 제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장관의 지시, 이것은 장관이 판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과 대화에서 결정된 겁니다. 네,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한 거 다음 없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화면을 보면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 기록 회수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휴대전화로 증인에게 첫 번째 통화를 하는데 4분 5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온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두 번째로 이시온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를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시온 공직비서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공직비서관실의 백모 행정관이 국수본의 이 과장하고 연락을 하고 이 연락을 받은 국수본에서 경북경찰청의 노기호 수사부장에게 국방부가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 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예, 내가 지금 의견을 물었습니까?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였죠? 이 통화는 뭐였어요? 임기훈 비서관이 임기훈 증인이 이시윤 증인한테 3번이나 전화 통화해서 얘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이시윤 증인 대답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미 고발이 되어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답을 사정 못하겠다. 고려할 때,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섭 증인 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화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이런 행위가 해당되는 자,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을 밝힐 수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 자, 전에 이수용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네. 그 공직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답변드리기 결국 어렵습니다.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기훈 증인, 이시원 증인 두 분 발언 때 쓰세요. 자, 국민들께서 청문회 그러면 항상 증인석의 답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에 실증이 나 있어요. 임기훈 증인, 예,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과 의견과 주장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통화 몇 회 했는데 몇 회가 맞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답변합니까? 본인 핸드폰 맞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제가 모두 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죠.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종래의 다양한 절차에서 앞으로 진술 증언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질의에 따라서 그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임기훈 답변을 증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측은 얘기했죠? 예,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국회법 49조에 있는 위원장 권한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